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외국인 매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통신주, SK텔레콤의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점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순매수를 보인 겁니까? 네, 4월 접어들어서 확실하게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코스피에서 1,200억 원, 코스닥에서 200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통신주는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자동차 섹터는 좀 매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전체적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좀 상승 탄력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종목들을 좀 살펴드리면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STX 조선해양, 슈프리마, 미디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실 이제 내일이 실적 발표인데 최근에 많이 급락에 따른 어떤 반발성 매수지 않나 보겠고요. STX 조선해양 같은 STX 그룹들 오늘 개별 호재가 있었죠. STX 조선 채권단에서 6천억 정도 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좀 반짝 반등의 기염을 좀 텄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플렉스 최근에 어떤 콘텐츠 관련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연일 외국인의 콜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이 중에서 조금 탑픽으로 뽑는 종목을 한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제가 SK텔레콤을 뽑은 이유는 사실 오늘 조금 상승을 하다가 조금 밀리긴 했는데 글쎄요, 통신주란 것이 최근에 조금 보면 LG U+를 제외하고 나면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약간 선조정을 받았었고요. 이제 19일부터라 그러죠. 4월 19일부터 사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의 예약 판매가 통신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국내는 4월 25일이나 26일 정도부터 갤럭시 S4가 출시된다 그럽니다. 사실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스마트폰 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장 시장의 관심은 사실은 IT 관련주에 많이 몰리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통신사의 또 보조금 그런 약간 불확실성 갖고 있습니다만 통신주가 조금 더 본격적인 마케팅 판로를 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통신주에 조금 반등을 했지 않나 보겠고요. 한 17만 7천 원 정도 하죠. SK텔레콤 지금 사실 이것 자체가 다시 한번 최근에 고가 18만 9천 원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의문이 들긴 사실입니다만은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하락한 이후에 이틀 연속 반등이라는 점에서는 내일 다시 한번 17만 5천 원 정도를 지지한다면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기관 역시 통신주를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더불어서 엔터주나 미디어주 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 관련해서 내용들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5가지 종목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통신주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중에서 LG U+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역시나 기관의 매수가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지 관련주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기관들이 오늘도 실제적으로 역시나 코스피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 코스닥에 대해서는 200억 이상 순매수를 해주면서 상승 탄력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보니까 전기전자라든지 엔터주를 많이 매수를 하고 건설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를 좀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 매수한 IT라든지 엔터주의 상승세가 조금 돋보였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한 5종목을 좀 살펴보니까 역시나 통신주네요. LG U+, 제일모직, 한솔테크닉스, SM, J콘텐트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SM이라든지 YG엔터는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솔테크닉스도 지난주부터 삼성의 갤럭시 S4 무선 충전 기술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기관의 콜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오랜만에 엔터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탑픽 종목은 J콘텐트리입니다. J콘텐트리 그러면 이제 맨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JTBC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많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영화 극장관 CGV 다음으로 많이 보는 한 3번째 정도 됩니까? 메가박스가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어떤 CJ CGV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메가박스도 거의 마찬가지죠. 최근에 제가 극장을 가보면 확실히 요새는 외화 블록버스터보다는 국내 영화들이 어느 정도 많이 흥행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J콘텐트리한테도 좀 같이 이어진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2011년도 12월 달에 종편 3사 정도, 3에서 4사 정도가 나왔는데 JTBC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종편 대비해서는 드라마 컨텐츠라든지 수익 부분에 조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J콘텐트리에 최근에 계속적인 기관의 콜이 들어오면서 오늘은 조금 저항으로 생각했던 5천원까지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사실 이 5천원이라는 주가를 지금 현재 수준의 J콘텐트리의 실적을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엔터주에 불어오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글쎄 기관 자금 자체가 어떤 성격으로 들어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근에 수급 구조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J콘텐트리의 상승 기조가 좀 이어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투자 전략은 좀 간단히 세워드리겠습니다. J콘텐트리는 사실 지금의 주가는 현재 수준으로의 실적으로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한 J콘텐트리 관심 가지시고 기관이 만약에
단계 차익 실현에 들어갔을 때는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관 수급 동향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부진한 시장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이 일단 장이 좋으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 종목이 많이 좀 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신고가를 보인 종목 중에서 5가지 정도를 살펴드리면 영원무역, 오로라, 동성제약, 바텍, 동성화인텍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무역은 뭐 대표적인 우리 노스페이스를 많이 알고 있는 뭐 OEM 제조업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로라는 3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YG엔터와 손잡고 나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동성제약은 그 버벌비라 그럽니까? 범벌비라 그럽니까? 그 염색약 그 회사인데 최근에 어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동성화인텍입니다. 오늘 아마 상호 변경을 했죠. 기존에 원래 화인텍이었는데 이제 동성이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이게 동성화인텍인데, 사실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 카본 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바로 본행제 셰일가스입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셰일가스의 어떤 수송 운반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본행제인데요. 본행제 어떤 그 중심에 있는 회사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왜냐하면 가스를 개발해서 운송을 해야 되죠.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운송에 들어가는 배관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고, 그런 수출 판로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화인텍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다 보니까 동성 화인텍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관들이나 정권사의 리포터가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많은 밑에 있습니다만은 혹자들은 뭐 많은 9,36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돌파도 좀 가능하다는 그런 긍정적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사실 주가 상승 탄력성력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하루에 오를 때 한 2-3%, 조정받을 때 2-3% 보이는데, 이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은 사실 셰일가스 어떤 수혜주로서, 그리고 실적이 바탕되는 수혜주로 좀 관심 가지시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5일 연속 상승하면서 9,360원까지 오른 게 있는데요. 약간 기술적 분수를 봤을 때는 8,900원 밑에 내려왔을 때는 계속적인 매수, 그리고 많은 이상을 보는 약간 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갈 수 있는 실적 기반 개별 중소형주지 않나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 가장 강했던 업종과 테마를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GS건설의 실적 쇼크로 건설주가 모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때문에 건설주 최근에까지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업황은 좋지 않지만 리모델링 관련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와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연평균 7.8%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고요. 정부가 4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맞춤형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강신우 HMC 투자증권연구원은 앞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정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주와는 다르게 리모델링 관련주가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일수록 리모델링 사업이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만 될까요?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건설 경기가 불황이다라는 말은 이제 귀에 못이 닳도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설 경기만 놓고 보면 리모델링 사업이 잘 될까 고민할 수도 잠깐 있습니다만은, 사실 실제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면 리모델링이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오래된 그 시가지 뭐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주택가 근처를 보면요, 새로운 건물을 뜯어서 새로 올리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 내에서 외관을 고친다든지 그런 리모델링 공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 비용이 제일 싸기 때문이죠. 건물을 다 부셔서 다시 거기에 새로 올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리모델링, 옷을 새로 입히고 패드를 바꿈으로써 건물의
외형을 좀 환하게 바꾸는 것이 리모델링의 핵심인데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90년대 부동산 경기 화랑 이후에 실제적으로 2000년 이후부터 꺾여온 경기 속에서 계속 구조한 흐름이 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내용을 잠깐 보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데이터를해서 보니까 1980년대로는 리모델링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2조 원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2008년에 접어들면서 16조 원으로 상당히 급증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연평균 한 7.8% 이상 급증하니까 사실 건설 경기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거꾸로 보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좋고 만약에 혹시나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면 좀 더 가속도를 받으면서 이 리모델링 시장 자체가 커져가지 않나 보겠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사 내용에서 조금 많은 포커스를 줬는데요. 주택용 리모델링 시장보다는 상업용 리모델링 시장이 커진다. 여기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주택용 같은 것도 사실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뭐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실내로 우리 서울 지역으로 보면 저기 서울대 입구에 신림동 고시촌이 있죠. 그쪽 자체가 옛날에는 고시촌이 활발할 때는 고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방을 쪼만하게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로스쿨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방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확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주택용 수요가 조금 급증가하는 건 맞긴 맞는데 오히려 상업용 수요보다는 돈이 좀 안 된다는 겁니다.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을 딸 때 캐파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상업용 증가 리모델링 수요가 데이터에서 40% 이상 커졌다는 것은 관련주에 대한 흐름이 좀 급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한번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서 리모델링 시장이 얼마나 같이 커가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지금 그래프로도 표시했습니다만은 사실 1990년대 저때가 거의 건설 경기 화랑 때죠. 한 6조 원 정도 이루어지다가 실제적으로 2000년부터 사실은 건설 경기는 거의 뭐 리만 사태 이후로 많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IMF 사태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물론 시장 추정치입니다만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금 통계한 자료를 보니까 2015년 향후 2년 내에는 대략적으로 28조 원까지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20년까지는 41조 원까지.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건설 경기는 그만큼 안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안 좋더라도 리모델링 시장 커질 수 있다. 여기 좀 포커스 맞추시고요. 종목별로 살펴보니까 사실 뭐 기사에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같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뭐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의 장점이 건축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선호하고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도 선호한다 말씀드리겠고 이 수직 정축 리모델링이 뭐냐 하면 최근에 나왔던 4일 부동산 대책에서 15층 아파트 이상에 대해서 위로 키우는 거, 옆으로 키우는 건 기본이었고요. 위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좀 수요가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종목이 좀 정리됐는데 대표적인 뭐 국내 리모델링 관련주를 보면 뭐 LG 하우시스라든지 이근산업, 한샘 인테리어의 한섬, 뭐 국보 디자인 이런 종목이 있는데 가장 대장주로 잡으실 거는 사실은 뭐 LG 하우시스를 탑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근산업이라든지 한샘,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건설 경기에 무한하게 좀 길게 실적이 수반되는 관점에서 볼 때는 LG 하우시스나 여기는 빠졌습니다만은 KCC 같은 종목 같이 봐주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도시 조경 사업 관련해서 테마성이라든지 좀 가벼운 중소형주로 접근하실 분이라면 국보 디자인이나 이근산업 쪽에 조금 투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커져가는 리모델링 시장만큼이나 그 해당 기업의 주가도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생활 트렌드 자체가 이 리모델링 사업에 더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보 디자인, LG 하우시스 같은 종목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항상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 증시도 오전만 해도 다시 1910포인트까지 내려오길래 야 이번 주에 이거 1900포인트 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중국의 정시 발표는 일시적인 페이크였던 것 같고요. 오장 접어들어서 그래도 매수 자금 들어왔는데 종가 수준만 놓고 보니까 여전히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920선, 그래도 그나마 코스닥은 550선에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인 시장 기조가 계속적으로 뭐 지난주는 어떻게 보면 맛배기였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주간 그 기업들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 실적 발표에 그대로 좀 노출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네요. 실적 시즌인 것이 늘 그랬듯 약간은 우려감만 좀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제 짧은 기억에도 실적 시즌에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것은 없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실적이 좋다고 예측한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단기 변곡이었고요. 또 실적이 안 좋다고 미리
공표했던 기업들은 사실은 거기서 반전하면서 되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약간 반등하다가 또 밀리는 그런 악순환이 좀 기록되는데 이번 4월 달은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지 워낙 많은 안 좋다고 말한 섹터들이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이 오히려 반작용을 작용해서 순풍으로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다 말씀드리겠고 참 오늘 장중에 저도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중국 정말 안 도와주죠. 중국의 실적 발표 오늘 GDP 발표가 상당히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치면서 사실 대표적인 민감 섹터라 할 수 있는 지수는 반등했습니다만은 뭐 기계 업종이라든지 화학주가 이렇다 할 반등 한번 보여주지 못하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중국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춰주시고 중국의 눈높이는 항상 중국의 소비 관련주에만 계속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중국 시장과 국내 증시의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매칭시키는데 가장 좀 편한 투자 방법이지 않나 보겠고요. 오늘 코스닥 보니까 싸이의 어떤 젠틀맨 효과 글쎄요. 저는 사실 그 개인적인 찬이 있습니다만은 그 종목 자체가 그렇게 강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 왜 이런 강한지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지금 시장이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가 실제적으로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개별주에 대한 매기세가 올리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개별주에 대한 관심, 특히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많이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갤럭시 S4 같은 경우도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국내에 상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중소형주는 몰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지금의 시장이니까 항상 시장이라는 걸 캐치하시면서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 실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가장 제가 중요한 것이 자료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뭐 일부 기업의 실적 발표 스케줄입니다만은 내일은 정말 제가 판단할 때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시장이 어떤 GS 건설 때문에 빠져버린 어떤 건설주의 신뢰를 회복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여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그 흐름 자체가 기술적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수준인지 아니면 시장의 룸으로 나왔던 것처럼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지 4월 16일 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4월 19일입니다.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그래도 실제적으로 정부 소재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화학주에서의 어떤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빠져있는 LG화학에 대해서 이번 주 정도에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 즉 건설과 화학주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가 나와준다면 사실 그동안 낙폭 가대주로서 기술적 반등도 조금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투자 전략은 더 저는 보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건설주나 화학, 철강주 향후 투자하실 때요. 사실 먼저 반영됐다는 데서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시장에서 또 어떤 평가를 할 거냐입니다. 과연 이 안 좋은 실적 자체가 2분기부터 바로 회복되느냐 아니면 9월달 3분기는 돼야 되냐에 대한 고민은 시장이 판단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급락주들은 제가 판단할 때 지금부터 한번 매수를 하시고 다시 한번 9월달, 8월달에 한 번 더 매수할 생각까지, 즉 3분기까지 생각하시면서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 한마디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00선 다시 한번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일 다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900선 전후는 기관이나 국내 펀더멘털상 PBR 1.2야 퍼 8배 수준에서 상당히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평가, 고평가가 큰 기준은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1900선 초입에서 오늘은 주춤거린 연기금, 내일은 다시 매수를 해주는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